자, 저희가 1부에서는 또 다양한 계열사들 정보를 좀 알려드렸고 2부에서는 자기소개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었잖아요. 쌤이 실제로 지원을 하신다면 어느 계열사에 지원을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냥 회사의 발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좀 규모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어문 계열 출신 강사다 보니까 현대글로벌서비스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고 싶네요. 왜 갑자기 웃음이 나는지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럼 우리 아나운서 MC 분들께서는 어느 회사가 좀 생각이 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지원 자격을 생각하니까 쓸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네. 지원 자격이 된다면? 된다면 오로지 저의 어떤 성향을 생각했을 때 저는 로봇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현대 로보틱스의 영업을 한번 지원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됩니다, 자격이. 네, 류미정 아나운서는요? 저도 이제 뭐 자격이 된다는 거에 전제하면 현대 로보틱스나 현대 건설기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근무지. 를 저는 좀 고려를 했습니다. 네. 네, 아주 그렇게. 정확한 이유들로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많은 분들도 이와 대동소이할 겁니다. 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무튼,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인문계 계열이라서 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네요. 네, 뭔가 맞습니다. 문을 좀 많이 열어주신 느낌은 아니라서 네. 조금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2부 순서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 네. 예고를 좀 해주시죠. 자기소개서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들 계열사별로 다 다르게 나오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뭐 특징이라고 굳이 추리자면 전 계열사가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항들을 소개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만 문항이 좀 다르게 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부 항목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굳이 특징으로 꼽자면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뭐 물어볼 법한 질문 그리고 약간 형태는 변형되어 있지만 일반화된 질문들도 같이 등장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이 현대중공업그룹 이번 공채 시즌의 자소서 항목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미포조선만 항목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건 좀 순전히 저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글쎄요. 미포조선은 아무래도 회사 지원 동기를 또 별도로 묻는 항목이 등장하는 걸 보아선 회사 지원에 대한 의지도 지원자로부터 점검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가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특징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소서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지원 동기, 직무 역량 관련 질문이네요. 지원 직무에 요구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갖추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시오. 1500바이트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바이트가 세 바이트가 한 글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500자 전후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2바이트는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만 일단 3바이트가 한 글자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결국 그 지원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묻는 질문은 사실상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직무 지원 동기, 즉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원자의 강점, 그 역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기 위한 질문이고요. 이 부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직무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먼저 좀 언급해주고 본인의 역량을 언급해줘야 연달아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시작부터 역량을 바로 설명이 하게 들어가면 조금 이해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해서 준비한 화면과 함께 설명을 짧게 드리면 지원하시게 될 그 직무는 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직무 소개 혹은 직무 소개가 여의치 않다면 관련 직무의 업무를 타 경쟁 회사들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등을 잘 참고하셔서 일반화된 업무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어떤 담당자의 역량, 이러한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그 지원자의 역량, 그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무언가의 역량을 그동안의 전공 혹은 그동안의 외부 학업, 공모전, 기타 활동 등을 통해 길러왔다, 다져왔다는 차원으로서 내용이 이어지고 이러한 면모가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플로우로 약 7문장 500자 내외의 글이 완성이 되리라 봅니다. 네. 관련 경험, 학습, 격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2문장에서 4문장 굉장히 짧은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장점 같은 거 설명하려면 네. 뭐 A4 용지 한 장이 있어도 부족한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강조할 게 많은 분들은 이제 한 장이 뭡니까? 비포로 한 장도 될 만큼 가능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이걸 주로 지원하시는 공학 계열 분들은 의외로 본인이 하실 이야기가 딱히 없다. 이렇게 좀 겸손한 말씀들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요. 본인의 강점의 결과 위주로만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서일 거고요. 지금 이 문항은 확실히 핵심만을 담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업무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강점,
그리고 그 강점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성과 중심의 활동 내역, 학습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략적인 역량을 표현하는 건 좀 좋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뭐 공학도적인 지식 이런 식으로 넓게 접근을 하기보단 확실한 본인의 강점을 좀 표현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배경 설명이 좀 길어지면 곤란하겠어요. 앞서 유미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언제 때 제가 뭘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 뭐 학부 3학년 1학기 무슨 이해 누구 교수님 수업 당시 이렇게 길게 말할 수는 없는 곳이니까요. 지난해 무슨 수업 프로젝트 당시 이런 성과를 냈던 과정 중 본인의 강점인 이러한 역량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도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강점 성과를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항목이 다르다라고 언급하셨거든요. 이 항목도 현대미포조선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항은 동일한데 넘버가 다릅니다. 3번 문항에 나와 있고요. 1번 문항은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1500바이트입니다. 굉장히 문항이 좀 특이한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예. 다른 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뭘 적어야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상 지원자의 스토리텔링 기반의 그 사람의 강점, 그게 태도적인 면의 강점일 수도 있고 지식을 학습했던 과정의 강점일 수도 있고 본인의 공모전이라든지 기타 성과를 냈던 그 무언가일 수도 있고 졸업작품일 수도 있고 본인께서 무언가 시그니처하게 나의 강점 혹은 나라는 사람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주시거나 본인의 학습 스토리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문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성장 과정을 묻는 문항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글쎄요. 성장 과정을 쓸 때 다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종류는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은요.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삶의 어떤 가르침, 가치관, 영향력을 받는 건 좋은데요. 그것만 적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텐데요. 후회 없이 살아라, 다른 일을 항상 생각해라 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받은 이후에 내 이야기로 풀어가야지 그 가르침을 주신 조부모님과 부모님, 교수님, 초등학교 은사님 그분들의 어떤 삶의 궤적까지 다 담으면 그분을 소개하는 거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영향받은 나에 대한 소개가 아니니까 그러한 점은 좀 유의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유의해야 될 점을 떠본다면 좀 너무나 좀 일반화된 내용들 이를테면 등산 스토리 내가 늘 정상은 못 가고 약수터에서 멈췄는데 정상까지 갔다 혹은 다이어트의 요요를 극복해서 더 이상의 요요가 없는 네버 요요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게 진짜 본인 인생에서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 싶다면 요요 극복기 등산 과정에 이제부터 땀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힘들지만 이겨내보자 이런 노래 가사 같은 말이 아니라 본인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결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본인이 좀 전반적인 요약을 해주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직업기초 능력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잘 해결했다거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좀 효과적으로 설득했다거나 목표한 바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결국 현대정신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정직하게 FM대로 편법이 없이 내가 좀 올바르게 밀어붙이게 우직하게 이런 에피소드들을 학부 기간 동안 혹은 고교 시절 혹은 학업 외적인 활동 등을 통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범하게 지내신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이 많을 것이고 활동이 많았던 분들은 그 고민되는 활동 중 성과가 뚜렷했던 것 위주로 한번 에피소드를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직기초적인 요소를 좀 반영했으면 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런 소재들 좀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담당 PD가 등산으로 다이어트 성공해서 요가 선생님 된 거 써도 되냐 이런 말 하는데 미리 글쎄요. 죄송합니다. 네. 주로 이제 공학계열 분들이다 보니까요. 네. 요가 하실 시간은 아마 없으시지 않았을까 그쵸. 싶고요. 예, 그렇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데 네. 이제 그 선생님이 되기까지 본인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했다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당시에 내 감정, 내 상황, 내 느낌 있죠. 그런 걸 너무 얘기를 하면 곤란하겠죠. 이를테면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남들은 안 돼, 너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지만 난 된다는 믿음을 아래 다음과 같이 시도를 했다. 일단 남들은 이랬는데 나는 저랬고 그래서 운동을 어디로 결제를 해서 몇 개월간 끊었고 주 몇 회를 했고 자세는 어떤 걸 했고 이러한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
그 개강 후기 같은 걸 적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겠죠. 결국 본인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이 직무들의 상당수가 타 부서와 협업, 네트워킹 기반의 업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단체 활동 속에서의 나의 역할을 되짚어 보시고 그 안에서 역할을 잘 소화했던 쪽으로 글을 적어 주셔야 아무래도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 지원자는 단체 활동 속에서의 강점이 있는 지원자라 입사 후에 적응에 큰 무리가 없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등산과 요가는 안녕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이거 지금 이번 항목부터 커서만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네네. 것 같은데 네. 자 3번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어제 했던 거 KT에서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 1500바이트입니다. 이거 뭐 요즘 정말 단골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단골 질문인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왜 이 문항을 묻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입사 후에 갈등이 제법 있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다 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 입장을 헤아려본 후 절충할 줄 아는 지혜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근데 기억들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했을 때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기억이 나질 않는 신비 체험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친구가 다투는데 와서 친구들아 왜 다투고 난리니? 넌 이게 별로고 넌 이게 별로니까 둘이 이제 화해해. 요걸 갈등 조율로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삶의 궤적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던 상대방과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접근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협의가 어쩌면 협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키워드와 표현과 함께 좀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저는 좀 내용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좀 속상한 것 같아요. 특히 공학계열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쓰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극적으로 타결되는 느낌. 이게 무슨 뭐가 단일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느낌으로 글이 나와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때 무슨 프로젝트 당시 나는 조장이었고 조원들이 4명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 끝에 해결했다. 이러고 글이 끝나버리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이라는 말을 했다면 갈등이 등장해야 되고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내가 나와야 되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라는 플로우로 최소 3문장의 글에 등장해야 됩니다. 아니 강사님 뭐 이렇게까지 글을 써야 됩니까 싶으시죠? 예, 근데 그렇게 문항을 묻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성장 과정을 적으라고 하면 그냥 적으면 되는데 문항의 조건에 맞게 내용이 나와줬어야 했다. 네, 그러한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배경 설명이 또 길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언제 때 했던 뭐 당시의 일입니다가 아니라 언제 때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졌다부터 첫 문장을 시작하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다들 공감은 하실 텐데 사실 갈등하면 감정 갈등이 가장 크긴 하지만 맞아요. 그걸 쓰기보다는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상황조차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삶의 궤적상. 그럴 정말, 경우에는 네. 감정 얘기를 해야죠. 다만 그 감정에서 뭐 나도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이런 걸 적을 이유도 없고요. 상대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뭐 대립을 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그 부분까지 헤아려 가면서 상대 입장을 고려하는 접근들 일정 수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항목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의 취미와 특기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네. 오. 이게 다른 기업과 달리 문항이 뒤로 갈수록 좀 라이트한 질문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국 평가의 항목 요소가 앞부분에 좀 더 실려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문항의 중요도가 1번과 2번에 좀 더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항은 취미 특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취미 특기를 적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취미 특기가 없는 분들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취미 특기의 내용에 뭘 적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러한 문항이 의외로 힘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취미 특기를 소개하시되 그게 결국 본인의 자기관리 차원 혹은 스트레스 관리 차원의 이야기로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자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어필해 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요가를 하신다. 오늘 요가가 자주 나오네요. 네. 요가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가가 나에게 준 변화, 이러한 특기가 나에게 끼친 영향 등을 잘 고려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글자 수는 아무리 못해도 400자 이상은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이 같은 질문이 좀 등장을 할까요?
현대미포조선은 1번 문항에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네.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인데요. 화면과 함께 이 내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회사 선택 기준이 어떻고 왜 현대미포조선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 네, 결국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 자주 등장하는 거의 한 7, 8개의 공통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나 묻는 문항 중에 지원 동기를 이런 형태로 묻는 것은 현대미포조선만의 자소서 항목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만의 회사 선택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면일 텐데요. 비즈니스상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로선 유럽 시장으로의 2023년부터 단계적 수출도 의미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나름 힌트 다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은 본인의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회사,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이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회사도 아니고 왜 이 회사 와서 본인께서 근무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현황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요. 현황을 나열하지 말고 나열된 현황을 통해 회사의 특징, 시그니처를 잘 찾아서 소제목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회사의 특징 잘 파악해야겠다. 혹시 작성할 때 좀 유의점도 있을까요? 그렇죠. 유의할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1등이에요. 너무 좋아요. 오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런 찬양식 글은 이젠 그만해야 됩니다. 본인 아니어도 한 236분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237번째가 되기 싫으시다면 자랑만 늘어놓은 그 내용, 예찬식 글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사가 그렇게 사업적으로 성과가 있기까지 지금 지원하려는 그 직무의 구성원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 고민과 노력을 존중하고 그 역할을 이제 본인이 수행하고자 지원했다는 말이 좀 더 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유의해 주시고요. 회사 선택의 기준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을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치관적으로나 이러한 내용들을 평소 생활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도요. 기업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적인 직업관, 직장관이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많은 특강을 가다 보면 좌우명이 없는 분들도 제법 계신데요. 좌우명이 없어도 되는 세상인데 이번 기회에 기업들은 자꾸 이렇게 기준을 묻는데 기준이 없이 뭐 좋아서 뭐 썼죠. 뭐 이런 좀 단편적인 느낌은 없게끔 정관, 제대로 된 관점을 잡힌 여러분들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이번 항목은 아까 이제 그룹 2번 항목이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 이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1500바이트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예, 도전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목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를 했다고 한다는 건 성과로 마무리가 된 경험이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지 그냥 잘해보자.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되겠습니까? 잘해보자라는 말보단 명확한 목표, 기한 내에 완료, 입상, 수상, A 학점, 뭐 어디로 학술지 게재, 아니면 무슨 졸업 작품 혹은 무슨 뭐 공모전, 뭐 최종 완성, 수상, 이렇게 뭔가 뚜렷한 목표로 글의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 부탁드리고 싶고요. 무작정 그냥 노력해보자라는 주의가 현대 정신이 아닙니다. 명확한 타겟팅이 있고 그 목표 아래 내가 어떻게 단계별로 고민하고 계획해서 추진했다는 플로우로 글의 후반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야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다 보니 잘 됐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진행 중에 어려움, 이를테면 갑자기 함께 했던 이들의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처음 시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도전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수준 높게 이걸 완료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터프하고 어려웠다. 이런 플로우로 내용이 나와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대 정신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베끼기보단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특징과 본인이 어떠한 면에 맞닿아 있는지를 좀 감안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격 취득이 진정 살면서 가장 도전적이었을까? 이것만 좀 여러분께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술사 혹은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심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을까?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의 노력이 아니라 단체 활동 속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이 실수 없이 이루어져야 내가 속한 조직과 팀의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 구성과 내용이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항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저녁은 인적성이나 면접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사실 오늘은 마감 임박 특집인 만큼 준비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지라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중상 정도 난이도의 적성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유형들에서 크게 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어 관련 부분에 대한 대비들, 문제풀이 지금부터 틈틈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로 주말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면접과 관련해서도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면접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원자의 직무 적합도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사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들에 대한 전형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면접에 대한 안내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나와 있지는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면접을 다룰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그룹공채 지원하는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적게 뽑는다고 서운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외에도 다른 분들 이미 다 지금 서운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의 TO를 확보하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내가 얼마나 적합하고 준비를 잘 해왔고 본인이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강점을 지원 동기나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어떠한 작성법에 입각해서 접근하기보단 본인의 할 이야기에 맞게 내용을 잘 구성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선 영상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회사 그리고 직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고민을 바탕으로 지원을 잘 했노라 이런 느낌이 나게끔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입문 상경의 분들은 다른 데서 쓰실 곳도 많잖아요. 잘 지원해 보시면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적극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